최근 우리나라 각 기업에서 새로운 경영 기법의 하나로 도입하고 있는 코칭이 어느덧 우리 가정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칭이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훌륭한 전략과 기술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칭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화 기술로 간단하게 정의할 때 부모 코칭이란 자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왜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 교육에 중요한지, 그리고 왜 부모가 자녀의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코치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떤 부모로서의 철학과 원리를 알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부모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올림픽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세계 각국의 구기 종목, 축구, 야구, 배구, 필드하키 이런 거겠죠. 이 연구를 해봤더니 과거에는 특정 종목을 특정 국가나 대륙이 월등히 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과거에 브라질이나 남미가 잘했죠. 필드하키는 인도나 파키스탄이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를 해봤더니 구기 종목이 특정 국가나 특정 대륙이 확실히 잘한다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국가별로 대륙별로 현대에 와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대단히 평균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팀, 어느 나라가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하고 제가 알다시피 1루팀하고 1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도대체 선수들의 기량이 비슷한데 그렇다면 1루와 2루를 가르는 변수가 뭔가, 이걸 연구해봤더니요, 선수들 기량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 선수들이 어떤 코치를 만났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축구의 경우 세계 변방 속에 비끄무리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딩크라는 인류 코치가 나타나서 세계 4강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란 나라는 축구에 가난한 유럽의 변방이었는데요, 오토 레아겔이라는 코치가 나타나서 유로 2004에서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야구의 경우 메이저리거가 출신 선수 한 명밖에 없는데요, 위대한 코치를 만나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인류 인재로 키우는데 나는 부모로서의 리더십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1에서 10점 만점에 아이가 만점의 노력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부모의 리더십 역량이 수준이 1밖에 안 될 경우에 이 거두는 성공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는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부모의 리더십 수준이 한 6 정도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레벨을 가진다고 하면 거두는 아이의 성공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 끝에 내 아이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리더십 수준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왜 자녀의 코치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변하다 보니까 사회든 공직자든 혹은 기업이든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정경기를 아시나요? 이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조정경기는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를 젓지 않습니다. 이 노를 젓지 않는 이 사람을 보통 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기업에서는 팀장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배에 탄 사람들은
이 팀장하고 리더하고 반대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가 진행되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조정 경기는 리더가 배가 갈 방향을 본 다음에 배가 갈 위치를 확인하고 구호를 외쳐주면 배에 탄 사람들은 성실성과 지구력과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 골이 나고 살아남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주변 물살이 잔잔한 변화가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생존의 논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지도자가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그리고 지시를 내려주면 배에 탄 사람들은 성실성과 애사심과 지구력만 있으면 열심히 노젓고 있으면 살아남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상은 조정경기 시대라기보다는 아마도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급류타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급류타기는 특징이 주변 물살이 대단히 급합니다. 변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가 언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에게 자기 삶을 의존하고 지도자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배가 뒤집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뒤집히는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나머지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서 배가 뒤집히지 않은 방향,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 성과가 나는 방향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움직여줘야 다 같이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상황 대응력과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 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달라졌으니 거기에 맞게 자녀 지도의 철학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를 관리 중심에서 이제는 뭐예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대응 중심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 조정경기 시대는 의사결정은 지도자가 하고 실행은 직원들이 했습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의사결정과 실행을 본인이 동시에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쟁력의 원천이 이런 조정경기 시대에는 대체로 성실성과 인내력과 지구력 같은 것이 경쟁력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립성, 창의성이 대단히 요구되는 이런 인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런 두 번째 이유로 이 자녀의 코치가 되어야 된 중요한 이유로 이런 인재상 외에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자녀는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 달라진 역할로서 우리가 코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여러분들이 코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왜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때 우리가 도와준다는 말을 쓸 때 보통 help란 말도 쓰고 support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보통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달라 그럴 때 보통 help me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특성을 놓고 보면 help me는 의존적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원래 상태 복귀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반면에 서포트는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죠. 중1짜리 자녀가 지붕에 사다리를 대고 지붕에 올라간다고 칠 때 이 아이가 한 3칸 정도 올라가더니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밑에 잡고 있는 거 보이지? 이제 올라가 봐 하고 얘기하면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포트는 대상자의 특성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다리 붙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서포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지금 헬프의 상태에 있는지 서포트의 상태에 있는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를 헬프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는가
서포트의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고 커뮤니케이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헬프의 시각으로 보시면 일단 아이를 미숙하고 부족함의 전제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정답이 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알려주거나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데 역할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대체로 내가 정답이 있다는 전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니까 대체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지시 명령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아이를 헬프의 시각이 아니라 서포트의 시각으로 볼 경우에 대체로 그 전제가 아이가 대체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이 아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부모님이 자기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대체로 이런 코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믿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지시명령보다는 대체로 질문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문제는 없을까? 네가 한번 직접 하면 어떻게 될까? 등등 이 질문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 아이가 태어날 때는 누구나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장하는 초기에는 의존성이 100%죠. 그런데 아이가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청소년기로 변하면서 이렇게 대체로 부모에게 의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대체로 이 자율성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의존성 있는 단계에서는 부모가 대체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시하거나 대체로 이렇게 지도해 주거나 이렇게 가리키지만 양육을 아이가 자율성이 커질수록 좀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유아기나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대체로 보호자 역할에서 대체로 매니저 역할에서 점점 성장할수록 청소년기의 자녀를 가진 분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는 코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부모님이 아이를 쳐다보는 시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 역할을 잘 하시려면 코치 역할을 잘 하시려면 우선 이 세 가지를 이 가슴속에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읍시다. 잠재력을 무한히 갖고 있는 아이라고 믿읍시다. 또 하나 모든 세상 살면서 필요한 해답은 아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있는데도 그럼 부모가 왜 필요한가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해답은 가지고 있지만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답을 찾으려면 파트너로서 사다리에 붙들면서 질문해주는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철학이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읍시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해답은 아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읍시다. 그럼 부모가 필요한 이유는 해답을 아이가 찾은 게 아니니까 내 자녀가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로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이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코칭이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철학을 명확하게 인식한 부모가 자녀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한자 수걸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줄탁동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애미가 일정 시간 품어줘야 되는 건 아시죠? 보통은 3주를 품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18일, 19일, 20일이 되면 바깥에 나오려고 안달을 하죠. 안달하면서요, 안에서 알을 이렇게 톡톡 쪼는 이 행위를 보통 한자 수고로는 줄이라고 합니다. 이게 쪼을 줄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의 섭리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줄을 하고 있으면
품고 있던 애미가 밖에서 정확히 감지해야죠. 그래서 바깥에서 똑같은 자리를 부리로 톡톡 때려줍니다. 이 애미가 때려주는 행동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쪼울탁자죠. 어려운 한자인데요. 그러면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스스로 나오려는 줄과 그걸 감지해서 때려준 애미의 탁이 이 동시에 일어나야 이 병아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코치로서의 부모 역할을 생각하실 때 이 한자 수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대체로 헬프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줄을 할 수 있을 때부터는 부모는 밖에서 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밖에서 탁을 하면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내심 있게 헬프를 해주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탁을 하는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탁을 가장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제때 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줄을 하기 전에 때려주면 이거는 나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인내심 있게 헬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돼서 아이가 스스로 줄을 할 수 있을 때부터는 여러분이 탁을 해서 이런 아주 건강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가 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의 마쳐야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왜 이 급격한 변화 시대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모가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부모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 리더로서 역할로서 코치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 역할을 잘 하려면 아이를 보는 시각, 소위 말해서 아이를 헬프의 대상보다는 서포트의 대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이 철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자녀 교육에 관련된 도움되는 도서를 많이 읽으면서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열의를 가진 이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통찰과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